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자입니다. 빙하. G7으로 말이 많습니다. 일부 분들은 G7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일을 잘 여러분이 알아놓고 앞으로 목소리를 내실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로 나갔을 때 현재 대한민국은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게 팩트로 드러났죠. 전 오늘 일본의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 이번 G7이 어땠을까? 이걸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공부가 되더라고요. 얼음공장 정규강의 23기 접수 기간이고요. 이 기간에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접수 기간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나 데드라인이나 접수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은 좀 시기가 시기인 만큼요. 일단 이시바 총리는 여러분 이건 알고 가셔야 돼요. 이분이 어떤 논란이 있냐면 반미 친중. 반미는 약간 약하고요. 친중 논란이 상당히 있습니다. 요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초반에 보였던 반응이 뭐냐면 야 반이라는 거 아니야. 이것도 참 창피한 일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외국에서 우리를 적대 국가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니까 신경이 쓰이겠죠. 일단 반일은 안 하지 않을까. 왜냐면 김대중 약간 모드를 보여줬으니까 약간 코스프레라고 해야 되나요. 반일 이쪽 분야에 대해서 의상이나 말을 약간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재명 측에서. 그래서 그건 안 하는 것 같은데 딱 처음 만났을 때 이시바 총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처음 보는 분 같지가 않다. TV에서 하도 많이 봐서 처음 보는 분 같지가 않다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일본 TV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나가냐면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그러니까 후쿠시마 폐기수라고 불렀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반일 그쪽이랑 같은 라인이다. 이거랑 대북 송금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이런 거 있죠. 사회주의자. 중국 쪽, 중국이랑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다, 북한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이거 TV 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시바 총리가 외교를 잘 못한다는 평이 있어요. 근데 외교 자체의 성과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성과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외교 매너에 논란이 많았던 분이에요. 악수하는 방법이나 뭐 의자에 앉는 위치나 이런 것들이 기존부터 이런저런 좀 구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솔직한 거예요. 당신을 많이 봤는데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여기까지만 자르고요. 자,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 지금 이재명이 왔잖아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 특징이 실리를 많이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시바 총리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일본이 강대국이에요. 여전히 잘 사는 나라고 선진국이에요. 그리고 미래가 남아있는 나라거든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나라예요. 특히 한국이 일본을 무시한다는 건 아무 근거가 없어요. 넘버링으로. 이시바 총리가 친중이란 얘기를 들을 만큼 이런저런 행동이나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완전 I love 트럼프예요. 여러분 검색으로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한번 영상 찾아보시면요. 거의 아첨꾼이에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얻고자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시바 총리는 친중 소리를 듣다가 왜 친미, 아니 I love 도널드 트럼프가 됐을까요? 이게 영리하다는 거예요. 지금 반미를 할 타이밍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굵직한 이슈가 두 개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일단 이란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란은 북한이랑 중국이 동맹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스라엘은 미국이랑 동맹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G7은 이스라엘 지지하려고 모인 자리가 맞습니다. 이란뿐만 아니라 이쪽에 계속 분쟁이 나는데 무기 팔아먹고 가서 싸워주고 뒤에서 뭐 대고 이러는 국가가 북한이랑 중국이에요.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친 이스라엘 이 얘기를 못하는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 굉장히 심하게 전쟁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란을 끝장내고 싶다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 이란이 정리가 돼야 중국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중국이 이제 다 평론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마무리가 다 되어가고 있다는 평이에요. 이게 보통 일을 해낸 게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 옛날에 코로나만 없었으면 이미 끝났을 텐데 코로나 할 말 많네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거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공표를 하면서 이거 중국에서 만들어낸 거라고. 그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중국과 미국이란 정말 거대한 두 국가가 정말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잠깐 한눈을 팔게 만드는 게 이란이랑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엄청 중요한데 중국이 발악을 하겠죠. 왜냐면 여기로 시선을 돌리면 중국이 숨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중국은 지금 진짜 숨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택을 해야 돼요. 중국이냐, 미국이냐. 지금이 보통 시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시기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거는 최악이에요. 한국 국민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시간을 지켜보세요. 저한테 거꾸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이시바 총리 보고 댓글 뭐라고 달아놓으셨냐면 보니까 사신가 막 이렇게 역시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그 지지하시는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렇게 인상이 좋은 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엄청 무서운 분인데 아무튼 지금 이 시기에 반미 친중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시바 총리로 돌아와서 실속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중은 쏙 들어가고 친미로 완전 붙어서 이 타이밍에 완전 노선을 정한 거예요.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대만, 뭐 필리핀, 아니면 베트남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트럼프가 무섭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안 붙으면 때려버리거든요. 지금 미국을 떠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시바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필요한 게 있어요.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일본은 한국의 것을 뺏으면 지금 다시 기회가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이 스스로 기업들을 때리고 스스로 망하면 그 기회는 자연스럽게 일본으로 오는데 이 제일 좋은 방법이 일본이 미국에 갖다 붙으면 있어야 돼요. 지금 일본이 천문학적인 돈을 미국에 갖다 바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시바 총리는 뭐가 궁금하냐면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얼마나 무능한가, 얼마나 빨갱인가, 얼마나 반미를 하는가, 얼마나 트럼프가 싫어하는가 이게 궁금할 겁니다. 맞을 거예요. 앞으로 지켜봐 주세요. 왜냐면 일본은 이미 미국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한국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업종이 상당히 겹칩니다. 왜냐면 한국의 대기업들 일부는 예전에 일본이 망할 때 미국이랑 다퉜다고 해야 돼요. 플라자 비후에 일본이 무너질 때 그 쭉 이후에 무너질 때 그때 치고 들어간 게 많거든요. 이번엔 거꾸로 뺏어올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오케이 하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 한국 기업은 빨간불이에요. 자, 이 와중에 우리는 친중으로 가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 친중을 하는 게 얼마나 정신 빠진 짓인지 제가 요번에선 간략히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이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침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전체가 침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중국이랑 일본이랑 한국이랑 세계 놓고 봤을 때 대학 나온 청년이 그나마 제일 잘 사는 게 반발이 있겠지만 한국이에요. 지금 일본이랑 중국은 대학 나와서 답이 없어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어떻게든 먹고 사는 게 한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이제 침몰하고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거기가 제조업을 엄청나게 벌였잖아요. 악성 재고가 끝이 안 보이게 쌓여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기차, BYD. 이거 마지막에 어디로 밀어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반중 국가한테 밀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밀어내면은 시장을 망친단 말이에요. 친중 국가가 이걸 받아줘야 돼요. 근데 미국이 악성 재고, 테무 알리 가격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살 때 2만 원 하는 게 막 들어가 보면 2천 원씩 하는 게 그거 악성 재고예요. 근데 이게 되게 큰 것들이 악성 재고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람도 내보내야 돼요, 중국. 지금 중국 제가 알기로는 여권 발급도 안 해줘요. 탈출할까봐. 완전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면 지금 친중으로 가면 잘못하면은 악성 재고 러시를 받아내야 돼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기업 또 죽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민주당은 이거 신경 안 써요. 진짜 신경 안 씁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건 이건 공약 보시면 다 나와 있고 문재인 정권 보면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데 배급을 원하는 사람과 공무원만 남기를 원해요. 나머지는 다 들러리예요. 기업은 ATM기예요. 내 편이 아니면 국민이 아니고요. 확실합니다. 근데 이때 지금 친중으로 가고 있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일까요?
이시바 총리는 표정에서 보셨죠? 이시바 총리는 관심 없어요. 알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멍청한 사람인지. 아마 이시바 총리 지금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난 트럼프랑 지금 우정을 완전히 쌓아 올리고 있고 친중이고 나발이고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한국이 저렇게 떨어져 나가주면은 내가 뺏어올 파이가 늘어나겠구나. 이거 뇌피셜 아니에요. 일본이 지금 한국한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 달려들걸요. 일본과 한국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일본, 한국, 중국 트라이앵글로 세계 수출 무역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퀄러티냐, 퀀터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격이냐, 아니면 만드는 속도냐. 이거를 따져서 서로 주고받고 뺏고 하는데 중국이 지금 고립이 됐어요. 그럼 한국에 기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회를 완전히 악재로 바꾸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전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궁금했을 거예요. 반일할 거야? 그건 안 하는 것 같네. 뭐 한다고 별 신경은 안 쓰겠지만 이번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가 보네. 그리고 너 지금 확실히 이제 아시잖아요. 그 후쿠시마 오염수나 이런 거. 그거 맞지? 너 그 사람 맞지? 알겠는데 네가 누군지는 알고 있는데 너 혹시 트럼프한테 붙을 거야? 아니면 너 반미할 거야? 아, 그런 사람이구나.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나서 일본과 트럼프 알죠? 표정 보면은 벌써 이시바 총리가 얼굴을 감추지를 못해요. 트럼프를 만나면 좋아가지고. 왜냐? 일본의 미래가 지금 여기 달려 있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우린 뭐 하고 있죠? 에헴, 내가 조선의 대통령인데 트럼프를 오늘 만난 사진을 한 장 찍어야 되겠는데? 이러고 있죠. 트럼프를 만났냐 못 만났냐. 트럼프 제 말이 맞죠? 안중에도 없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국가 G7 거기 참여 국가들 보면은 인정해주는 사람 없어요.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중국이 망해가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그 중국을 추종하는 사람을 누가 인정을 해줘요? 해준다 해도 티 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티 낼 수 있겠어요? 중국이란 지금 국가가 위험하고 지금 모여가지고 이란이랑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는데 이란을 백업하고 있는 중국 편을 드는 사람을 무슨 수로 거기서 인정을 해줘요? 간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진 찍으러 간 거죠. 사진 찍으러. 그래서 이렇게까지 또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남겨봅니다. 도움 되시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